내담자의 행동적 변화의 측면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. 바로 앞선 강의에서 내담자의 행동적 측면의 변화를 행동주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, 이렇게 강의해 드렸죠.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행동적 변화에 사용할 수 있는 행동주의 기법의 3가지를 강의해 드리겠습니다. 사실 행동주의 기법에서는 정말 많은 상당 기법들이 있습니다. 그 상당 기법을 2 단어로 말해보라 라고 말한다면 강화와 소구입니다.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담자의 행동적 변화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당 기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기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행동 연쇄 밝히기 있습니다. 즉 행동이라는 것은 연쇄적으로 나타납니다. 그럼 그 연쇄적으로 나타난 그 행동의 가장 기초적인 행동이 뭔가, 기본이 되는 행동이 뭔가, 출발점 되는 행동이 뭔가, 그것을 밝혀보는 것입니다. 두 번째 기법으로 강의해 드릴 것은 문제를 행동적으로 정의하는 상당 기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. 4번째가 어떤 촉발 행동의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. 이제 촉발 행동은 우리가 어떤 시발 행동, 또한 유발 행동, 이렇게 말하죠. 행동 연쇄 밝히기와 시발 행동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. 이 행동 연쇄 밝힌다는 이 상당 기법은 뭐냐면, 내담자가 좀 비효과적인 행동을 계속합니다. 그러면 이 문제가 되는 행동은 어디에서 기인되었는가, 어디에서 출발됐는가 라고 하죠. 고리를 찾아가는 것이 행동 연쇄 밝히기입니다. 그러니까 행동 연쇄 밝히기가 이렇다면 촉발 행동의 선택은 이런 겁니다. 내담자가 이 문제 행동보다는 오히려 그 대신에 좀 새로운 행동을 찾기를 원합니다. 문제 행동과 다른 대안 행동을 찾기를 원합니다. 좀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을 찾기를 원합니다. 그러면 이 행동과 유사한, 이 행동과 비슷한 그 행동을 내담자의 삶에서 찾아보도록 하는 것, 이것이 촉발 행동의 선택입니다. 이렇게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행동 연쇄 밝힙니다. 자, 여기 이 단어를 이 학문을 공부할 때나 상담을 공부할 때 그렇습니다. 학문의 세계에서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. 내담자의 행동적인 측면을 변화시킨다. 그 기법과 단어가 행동 연쇄 밝히기인데, 먼저 첫째가 행동입니다. 행동을 밝히자. 즉 연쇄 고리 이 고리 행동의, 즉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이 고리가 연결되어 있는데, 그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 연쇄적인 것을 찾아가서 그 행동을 일으키는, 기인시키는 그 행동을 밝히자. 이런 것이 행동 연쇄 밝히기 기법입니다. 즉 이런 겁니다. 여기 보면 이 그림에도 쇠사슬 있잖아요. 이렇게 쇠사슬이 있습니다.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 내담자의 문제 행동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행동은 다른 행동들과 문제 행동들과 연결되어 있다. 즉 이 문제 행동은 다른 문제 행동과 어떤 고리처럼, 연결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. 이런 관점 보는 겁니다. 그럼 이 바람직한 문제 행동 연결사슬은 뭐냐면, 이 말은 곧 행동 연쇄 초기 구성 요인을 밝히는 겁니다. 이런 행동들이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행동을 일으키는 구성 요인이 있다는 것이죠.
그 구성 요인을 찾아서 이것을 밝혀주자. 원인이 있다, 이런 것입니다. 무엇이 현재 그 내담자가 행하는 행동적인 문제 행동적인 측면이 무엇이 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가, 그것을 고리 찾아가서 그 요인을 찾아서 요인을 밝혀주고 그 요인을 바꿔주자. 이것이 행동연쇄 밝히기 상담기법입니다. 자, 이런 거죠. 행동연쇄의 초기 구성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문제 행동을 없앨 수 있다는 개념이 이 행동주의적 측면에서의 상담기법입니다. 그래서 현재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행동이 있다면 이 문제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구성 요인이 있습니다. 구성 요인을 찾아서 이 구성 요인을 제거해주고 없애줌으로써 문제 행동을 없앨 수 있다, 이렇게 보는 거죠. 이것이 그럼 어떻게 이걸 찾아갈까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여기 다시 보지만 문제 행동 이 자체는 문제 행동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. 이 문제 행동은 다른 문제 행동과 쇠사슬처럼 고리처럼 연결되어 있다. 이 연결된 고리를 찾아 가보면 이 문제를 일으키는, 문제를 유발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구성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. 그 구성 요인을 찾아서 그 구성 요인을 제거시켜주면 문제 행동이 사라진다 라고 보는 것이 행동연쇄 밝히기 기법입니다. 그 방법 및 절차를 보면 첫 번째입니다. 먼저 여러분들이 행동주의 측면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라고 할 때는 내담자와 제가 하고 싶은 문제 행동을 합의를 해야 됩니다. 여러분이 이 상담할 때 상담 목표 설정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. 이 상담 목표 설정은 내담자의 주호소 문제와 관련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상담 목표로 설정되어야 된다. 그러면 이 행동적 측면에서의 어떤 변화라는 것은 행동주의 상담 기법과 원리에 기초해서 상담자가 내담자와 얘기를 하면서 이 내담자가 진짜 자기가 제가 하고 싶은 문제 행동이 뭔지, 소구하고 싶은 문제 행동이 뭔지, 어떤 행동을 좀 제가 하기를 원하는지,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보는 거죠. 우리가 상담을 전할 때 한 5년 전에도 제가 이런 상담을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. 사례가 있습니다. 알코올 중독자입니다. 5년 전에. 5년도 훨씬 된 것 같네요. 10년 전입니다. 알코올 중독자를 상담할 때에 이 내담자가 진짜 제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것이 뭐냐?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. 즉 술을 마시지 않는 것. 이것이 합의를 받습니다. 이와 같이 내담자와 제거하고 싶은 문제 행동을 합의를 봅니다. 그리고 이 합의된 이 문제 행동은 하나로만 존재하는 것이다. 아니다. 문제 행동은 이전에 다른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, 이래 보는 겁니다. 과거의 다른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. 현재의 문제 행동은 현재 문제 행동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행동은 그 이전에 다른 문제 행동과 연결되어 있고 또 이 과거의 문제 행동은 또 다른 과거의 문제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. 이렇게 탐색, 고리를 찾고 고리를 찾는 것이다.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즉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의 특별한 행동이 있습니까? 이 문제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당신은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?
자, 이게 어떤 마음입니까? 감정입니까? 초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합의된 문제 행동 이전에 행동 연쇄 탐색하고, 세 번째는 뭐냐면요, 2단계에서 밝혀진 행동에 대해서 이 두 번째 과정을 계속하는 겁니다. 즉 뭐냐면 갈 때까지, 그 원인에 다 다를 때까지, 초기 구성 요인을 우리가 알아챌 때까지, 알 때까지 계속해서 이 과정을 계속합니다. 그 이전에 문제 행동은 뭐가 있었습니까? 그 이전에 이와 관련된 문제 행동이 뭐였습니까? 또 그 이전에 이 문제 행동 관련된 또 다른 행동이 있었습니까? 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 행동 연쇄를 탐색해 가는 것입니다. 네 번째입니다. 그래서 2번과 3번의 이 과정의 기법을 반복을 통해서 행동 연쇄 초기 구성을 밝히는 겁니다.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. 2,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그러면 끝지점이 다 다르게 됐습니다. 아하! 이것이 현재 나의 문제 행동을 일으켰구나. 이것이 나의 현재 문제 행동을 일으킨 최초의 구성 요인이었구나. 이걸 밝히는 겁니다. 이 밝히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 초기 구성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제거 방법에 대해서 행동적으로 합의해야 됩니다. 그럼 우리가 이 현재 문제 행동을 제거하고 없애고 지금 여기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것은 뭐냐면 행동 연쇄 반응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 초기 구성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합의하는 것이죠. 이것이 행동 연쇄 반응 밝히기입니다. 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. 예를 들면 학생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따돌림을 당하는 내담자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. 즉 왕따를 당하는 친구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. 그러면 행동 연쇄 초기 구성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합의해야 됩니다. 무엇을 합의하느냐? 상담자와 내담자 간에 제거하고 싶은 문제 행동에 대해서 먼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. 앞서서도 말했지만 조수 문제도 내담자와 합의해야 되고 상담 목표도 내담자와 합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행동 연쇄 반응 밝히기도 상담자가 내담자와 합의하에 내담자가 진짜 제거하고 싶은 문제 행동을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. 즉 그 합의된 것이 거부들의 따돌림이다. 내가 문제 행동에 대해서 내담자와 합의했던 것이 거부와의 친구들의 따돌림에 대해서 합의되었습니다. 자, 기억해야 됩니다. 합의된 행동 문제는 친구들의 따돌림이다. 이렇게 합의 봤습니다. 합의 봤으면 이 합의된 문제 행동 이전에 친구들이 따돌리기 이전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? 행동 연쇄를 찾는 탐색해야 됩니다. 친구들이 나를 따돌릴 때 그 따돌림 일어나기 이전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? 그것을 탐색해 보는 것이죠. 즉 따돌림이 일어날 때 내담자가 행동을 중심으로 탐색하는 겁니다. 예를 들면 내가 따돌림이 일어날 때 그 이전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? 잠잠히 그 행동을 내가 탐색해 보는 것이죠. 즉 예를 들면 친구들이 따돌린다. 그래서 나는 연쇄 반응입니다. 친구들이 따돌린다. 그래서 나는 이야기에 집중 못한다. 그래서 나는 딴 생각을 한다.
이 행동 연쇄 반응입니다. 친구들이 나를 따돌린다. 그래서 나는 이야기에 집중 못한다. 그래서 나는 딴 생각을 한다. 이렇게 연쇄 반응을 체크하는 겁니다. 즉 친구들이 놀릴 상황을 생각합니다. 자 보시죠. 친구들이 놀릴 상황을 생각합니다.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. 그래 나는 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식의 자신감 없는 생각을 합니다. 이 따돌림 이전에 그가 친구들이 놀릴 생각을 합니다. 놀릴 생각하면 내가 자꾸 자신감이 없어집니다.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감 없는 생각을 합니다. 친구들이 따돌리니까 나는 그 이야기에 집중 못하고 그 이전에 나는 또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딴 생각하기 전에 내가 자신감 없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자신감 없는 행동 그 이전에 또 뭐가 있냐. 대학 갈 성적 걱정합니다. 고등학교 갈 성적 걱정을 합니다. 중학교 갈 성적 걱정을 합니다.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. 이게 계속 연쇄이 되잖아요. 그러면서 오는 것이 뭐냐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가 딱 구성요인이 딱 옵니다. 자 보세요. 시작 자체는 문제 행동은 친구들의 따돌림이라. 그러면 친구들이 따돌리는 연쇄고리를 찾고 가보니까 끝지점 뭐가 있냐. 나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.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. 자 여기서 보면 구성 요인을 밝힌다. 아하, 가장 그 사람이 행동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은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.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. 이것이 바로 행동 요새의 연쇄의 초기 구성 요인입니다. 아하, 공부에 집중할 수 없구나. 내담자와 이 상담을 하면서 그 행동 연쇄 반응을 밝혀가는 것이죠. 이것이 행동 연쇄의 초기 구성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. 아,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. 그러면 상담의 방향이 뭐냐? 공부에 집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상담의 방향이 되겠죠. 이것이 따돌림 자체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행동의 연쇄 반응을 찾고 내려가 보니 그 안에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원함이 있습니다. 이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내가 왕따를 당했을 때, 따돌림을 당했을 때, 이 따돌림의 가장 근원이 되는 것은 연쇄 행동을 찾아가 보니까 그 사람이 공부에 집중할 수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. 그러고 상담에서는 공부에 집중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의 상담의 방법이 되겠죠.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행동적인 측면의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면서 행동적인 측면의 변화는 행동주의 이론에 기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. 특별히 이 행동 연쇄 반응을 밝힐 때는 이 행동을 일으키는 초기 구성 요인을 찾아내자. 그 초기 구성 요인이 하나의 이 상담의 목표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강의해 드렸습니다. 여러분 고맙습니다. 또 강의를 경청해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서 구독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